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마트엔 또다시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라면, 화장지에 이어 이번엔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었고 누군가는 울며 박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두 아이의 엄마 로라 체프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흔든 이 한국 제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로라 체프먼입니다. 미네소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부터 연고를 챙기고 있었어요. 둘째 리암의 볼에는 밤새 긁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답니다. 엄마, 또 가려워. 리암이 작은 손으로 볼을 긁으려 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건 수년째 반복된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을 수없이 돌았고 고가의 크림과 처방약도 소용없었죠. 밤이면 아이들이 울고 아침이면 피 묻은 베개를 세탁하는 게 제 일상이었답니다. 사실 저도 증세가 심했어요. 목덜미와 팔 안쪽에 늘 올라오는 염증 때문에 화장은커녕 피부에 닿는 공기조차 고통스러웠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고 아이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갔어요. 그날도 SNS를 뒤적이던 중 한 문장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아토피? 미국 약으론 안 나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화장품, 2주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한국?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약도 듣지 않는데 먼 나라의 화장품이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밤이 깊어진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아이들도 간신히 잠에 들었죠.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 전쟁 영화에서 등장했던 나라. 그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찾았죠. 수많은 후기들, 피부가 나아졌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주문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치 처방전을 내밀고 약국 앞에서 기다리는 심정이었죠.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마저 소용없다면 더는 희망을 품지 않을 작정이었답니다. 사이트에서는 배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건 주문 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관문 앞을 확인했어요. 배송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죠.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매일 현관 앞 택배함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12일째 되던 날 드디어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치료제가 든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자를 열었답니다. 안에는 낯선 글씨가 가득한 스킨, 크림, 로션이 들어있었어요. 설명서는 없었지만 영어로 간단히 적힌 사용법만 봐도 충분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상처가 깊은 아들 리암의 얼굴에 살짝 발랐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컸어요. 밤새 아이가 덜 긁었는지 확인하며 잠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암의 피부가 조금 덜 부어 보였어요. 혹시 제 착각일까 싶었지만 분명 달랐어요. 일주일 후 딱지가 떨어졌고 열흘째 되는 날 거울 속에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 가렵지 않아. 진짜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삼켰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긁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제 팔 안쪽에도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죠.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얇은 블라우스를 맨살에 걸쳐도 괜찮았거든요. 따가움도 가려움도 없었답니다. 마치 제 피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로라,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았는지를요. 아이의 아픔과 제 고통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고요. 이건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동쪽에서 왔죠.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었던 그 작은 나라에서요. 저는 이 제품을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K뷰티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죠.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조용한 시간, 저만의 여유였죠. 그런데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결정.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커피잔을 들던 제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아이들의 피부가 나아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장품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격까지 오른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정치적 긴장 관계, 무역 불균형, 관세 보복.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구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아직 재고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사던 제품은 이미 품절 비슷한 상품도 품절. 배송 예정일은 미정이었어요.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때 뒤에서 딸 하버리가 들어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크림 또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핑 돌았거든요. 아이가 피부를 긁지 않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의아해했죠. 화장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다른 것도 많잖아.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아이들의 피부가 나아진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수품이야. 며칠 뒤 지역 마트 앞에서 저는 박스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이었죠. 다른 엄마들도 소리 없이 박스를 쟁여가고 누군가는 직원에게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제품, 혹시 더 없나요? 라면, 화장지, 마스크에 이어 이젠 한국 화장품까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것 없인 못 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우리 집은 진짜 그거 없인 못 살아. 저는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 박스를 품에 안은 채 지역마트의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할인 행사가 붙은 코너에 있던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손등엔 긁힌 자국이 선명한 딸 하버리의 손자국이 있었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죠.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엄마, 우리 거 맞지? 응, 맞아, 우리 거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그거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도 아토피 자국이 선명했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버리가 물었어요. 엄마, 왜 안 나눠줬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셀프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제 아이 얼굴을 되찾아준 생명줄이에요. 이제 더 못 산다고요. 전 무섭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보니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사실 그 영상을 찍은 이유도 잘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영상을 지우려다 문득 공유 버튼을 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댓글엔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이 공감을 표했죠. 몇몇은 저처럼 한국 화장품을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며칠 뒤 지역 신문 기자가 제 집 앞에 섰어요. 작은 카메라와 수첩 하나를 들고요. 어제 영상 보았습니다.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요. 문을 열고 기자를 맞이했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죠. 아이의 아픔, 한국 화장품을 발견한 우연, 그리고 느닷없는 관세 폭탄까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내내 제 마음은 담담했어요.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작은 인터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답니다. 로라의 인터뷰가 실린 지역신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처음엔 공감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진짜 저게 그렇게 좋다고? 유행 따라 사재기하는 거겠지. 화장품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바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제 아이들의 피부가 나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거슬렸어요. 그 말들이 제 선택과 판단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 얼굴을 되찾은 거예요.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갔답니다.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은지,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정말 아이의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건지.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로라, 정말 그게 궁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서 직접 확인해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에 메일 알림이 왔답니다. 한국 화장품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귀하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미국 고객 중 단 한 분이라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전 과정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일에는 한국 방문 초청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항공권과 숙박까지 모두 준비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봐, 정말 알고 싶어 하잖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 눈으로 직접 보러 가기로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더 좋은 크림을 가져다 준다고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여권을 준비하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모르는 언어.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궁금증이었답니다. 그 작은 화장품 속에 담긴 비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비행기 창밖으로 새벽에 인천공항 활주로가 어슴풀에 떠올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비행기를 탄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남편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배웅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드디어 진짜 기자랑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옆자리엔 지역 신문 기자 켈리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였죠. 본사에서 한국행 취재를 승인했다며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엄마와 기자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믿고 따라온 동료 같았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죠.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 도착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죠. 저는 카메라 앞이 아닌 진짜 공정과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작업장 한편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누군가의 피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의 만남, 자연에서 찾은 성분들. 그 모든 이야기가 신기했답니다. 포장실 앞 한 직원이 작은 병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놀랐답니다. 제 진심이 이곳에 닿았다는 사실에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들의 말에 담긴 정성과 자부심은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창문 너머 보이는 초록 들판과 조용한 손길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만든 안심이야. 켈리는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그녀의 눈빛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답니다. 그저 기사 하나를 쓸어왔던 기자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맵고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온 것처럼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묘한 감정이 몰려왔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가 살던 그곳이었지만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시선을 바꿔놓은 거죠.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리암의 볼은 여전히 깨끗했고 하버리의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밝았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땠어?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 제품들을 풀어놓았어요. 화장품 하나를 바르면서도 제 표정엔 이제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깃들었답니다. 아이의 피부에 발라줄 때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이의 피부는 한결 편안해 보였고 남편도 말없이 제 옆에 더 자주 앉아주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제 변화를 느끼는 듯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건 정성이었어요. 그 정성은 그냥 상품에 담긴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긴 거였어요. 그 영상은 예상 외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켈리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도 도움이 되었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겐 저 말이 통한다. 저도 아토피 때문에 고민 많은데 믿음이 생겼어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K-뷰티 공동 구매방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제가 관리자가 되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나누고 싶었거든요. 첫 공구 공지엔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 아이 얼굴을 지켜준 바로 그곳에서 제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 같았어요. 관세 문제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한국 회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국 화장품을 아이 얼굴에 살짝 발라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건 엄마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온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한 화장품 하나가 어떻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요. 아마도 그건 화장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정성과 저의 간절함이 만난 결과였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국 화장품 코너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한정 수량 입고, 재입고 일정은 미정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작지만 분명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 되면서 유통 방법도 다양해졌죠.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프랑스 것도 써봤는데 이젠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미리 5개 사놨어요. 다들 그래요 요즘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느꼈던 사람으로서 조용히 다시 한 통을 집어들었답니다. 더는 사재기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게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 하버리의 볼에 조심스레 크림을 펴바르며 물었어요. 어때, 우리 하버리? 응, 안 간지러워. 근데 엄마, 한국은 진짜 마법의 나라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본 연구실, 만난 사람들, 느낀 정성. 저는 말없이 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마법은 아니야. 그냥 거긴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만든 나라였어. 창밖에는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하버리의 웃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리암도 학교에서 돌아와 더는 가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물었어요. 공동구매 그룹은 어때? 힘들진 않아? 오히려 즐거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어. 사실 그 작은 커뮤니티는 단순한 쇼핑 모임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아토피로 고통받는 부모들,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눠주고 싶었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당신들의 정성이 여기 많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건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배웠답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잠에 들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